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우리가 어제 쉬어가는 동안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발표가 됐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Sell in May라는 말이 전통적으로 시장에 좀 있는데 스테이 해도 괜찮은 걸까요? AI 단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힘을 받아가는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이 안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정치적 흐름이 요동을 치면서 이 테마주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10배 이상 뛰어오른 종목들도 좀 있는 모습인데요. 큰 줄기를 보면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그 흐름 괜찮고요. 화장품, 의료기기 등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오늘장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첫 단추 잘 끼워보셔야 될 텐데요. 경제맥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5월장 첫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황금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흐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1시 구간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지 어떤 시장의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큰 흐름 할 것 없이 약보합권으로 출발하나 했는데 코스피 시장 보면은 출렁이는 모습이네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2,554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0.07포인트 하락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흐름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721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0.64% 오름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 407억 원 정도, 기관 218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을 조금 받쳐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5월의 첫 거래일 저희와 함께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현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 캐스터 김아현입니다. 오전 시황 함께 살펴보실까요? 어제 노동절로 하루 쉬고 온 우리 시장, 새로운 한 달의 문을 열었는데요. 전거래일 양지수 모두 하락했었습니다. 휴장을 앞두고 금융투자와 연기금도 순매도에 동참한 점이 지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경우 SMIC의 부진한 실적 영향에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밤사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었는데요. 최성목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서해 부총리가 이어받게 됐는데 다음 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컨트롤 타워 리스크가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1%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징검다리 휴장 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출발 약보합으로 출발했는데요. 상승 반등에 성공하며 0.12% 상승한 2,560.21포인트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62% 오르며 721.7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확대된 가운데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67억 원, 기관은 716억 원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 홀로 1,131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은 475억 원, 기관은 153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홀로 359억 원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와 사모펀드에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0시 30분 기준입니다. 출판, 전기장비 등은 상승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25% 오르며 18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1.91% 상승하며 8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거의 6%가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방산 계열들이 중남미 방위 사업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유럽, 중동, 동남아 등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소형 SAR 위성체와 위성 영상, 또 분석 솔루션 등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칠레 공군의 국가우주 프로그램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화오션은 수출량 잠수함 및 첨단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호위함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두산입니다.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전자비지사업부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증권가에서 두산 목표가를 줄 상향하자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북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수익성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깜짝 실속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두산 10.71% 오른 3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 일정 실업입니다.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예정된 가운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일정 실업은 고동수 부회장이 과거 한 전 총수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덕수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현재 4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 중인데요. 30% 올라가며 31,050원에 3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요, SK텔레콤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1.69% 오르며 반등한 듯 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신규 가입자 가입을 막은 게 악재로 보이는데요. 전날 과학기술통신부는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막겠다는 그런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1.929% 하락하며 5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입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1.08% 내리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2.25% 오르며 18만 1,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25%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4%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에코프로를 제외한 전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2.07% 오르며 10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1.57%, HLB는 0.79% 상승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55% 오르며 현재 2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의 맥 본격적으로 짚어보시죠. 네, 5월의 시장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맥스 마스터 연결해서 오늘 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연휴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 초반에 정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시장이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은 그래도 좀 전략 호강의 장세로 조금 좀 들어오면서 좀 지수 자체는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는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닥의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매수세 그리고 상승분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라서 자 이런 부분들 장 초반에 뭐 정치 변동성이나 이제 정치 인맥 관련해서 조금 눌렸던 부분들이 또다시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 뭐 선물 시장 이렇게 보시면은 뭐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뭐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선물 시장은 조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나 그 외부적으로 일단 환경 자체는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 휴장을 앞두고 좀 이제 길잖아요.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화요일까지 총 4일간의 휴장을 앞두고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 이런 부분들은 제가 수요일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요일 날에도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미리 좀 차익 실현이 이제 나오면서 수요일 증시가 조금 이제 눌려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은 회복세, 약간의 회복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거래 대금이나 수급이 그렇게 양호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좀 이제 단기적으로 눌림을 주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부터 우리가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대응 방법이나 가격 전략까지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래도 뭐 뉴욕 시장은 어쨌든 저쨌든 9거래일 연속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관세가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AI는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단 굉장히 좋았는데요.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줄줄이 호실적 내놨습니다. 우리 시장엔 좀 어떤 영향 미칠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뉴스를 같이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뉴스를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뉴욕 증시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메타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 상승세를 이제 지속적으로 좀 보였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고 일단 그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메타의 광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발 매출이 많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굳건하게 견조하게 그렇게 나오면서 이런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딱히 받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고객사들이 아직 기술 예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25년도에 우리가 인공지능 시장에 얼마나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런 변동성이나 뭐 지속적인 뭐 재료로 좀 작용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지금 증시 자체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바람을 좀 불어넣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주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전일 보시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죠. 2%대 상승을 좀 보이면서 움직였던 부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대 정도 상승을 좀 보였지만은 조금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 조금 치고 가다가 단기적인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계속 분위기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런 관심을 받아주는 테마라든지 최근에 또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 좀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런 종목들 우리가 저점에서 좀 줍줍하는 그런 이제 대응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시장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빠른 계좌 회전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반도체 좀 모아가 보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뭐 시장에는 5월엔 좀 팔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스터님. 분위기가 좋다고는 하셨는데 어떤 종목들 좀 모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할지 5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뭐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주를 좀 많이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6월 3일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대선주들이 정치 인맥 관련주들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선주입니다.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결국에는 이제 양당에서 공통적으로 공약을 걸 수밖에 없는 종목들, 저출산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이죠, 여러분들.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정책을 좀 펼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더불어서 이제 미래산업인 로봇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 인맥 관련주들밖에 없어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 우리가 주말에도 어제 휴일에도 우리가 어떠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뭐 대법원 이런 선고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 오늘 보시면 전부 다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급락 출발을 했지만은 그래도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 지금 차트는 오리엔트 전공이고 오늘 갭을 20% 가까이 하락을 시키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8% 정도 올리면서 8% 정도 하락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 초반 대비해서 한 12%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고 뭐 상지건설이나 이런 종목들 또 비슷한 흐름. 형제 IC도 오늘 갭을 하락을 15% 띄웠지만은 지금 이미 18% 상승 중이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지금 33%나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다.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뭐 겪어보셨다시피 급등락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투자 가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고 뭐 손절가도 그리고 어떤 대응 방법을 확실하게 잡고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는 게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관련해서 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면서 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뭐 아이스크림 메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한제당 아니면은 뭐 시공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 뭐 이제 연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거래량들은 계속 붙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들은 계속 붙어주고 있고 위아래 막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갭 상승을 시작했지만은 오히려 한도수 관련주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긴 한데 조금 더 추가적인 움직임은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정치 인맥주들은 너무 이제 급등락이 빈번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뭐 인공지능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주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뭐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인 뭐 꿈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위아래 살짝의 변동성을 좀 줬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수급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치고 들어와 준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저출산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지금 5월 달에는 단기적으로 정책도 순환매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인공지능 투자에 관련해서 뭐 창투사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강하게 줬었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창투사 종목들이 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기본적으로 좀 이제 그 좀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창조사 종목들도 우리가 이렇게 점상을 기록할 때 보시면 갭을 띄운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갭을 띄운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어느 정도 요 갭을 다 메꾸는 흐름 그리고 여기서 지금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로 해서 횡보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슈팅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적인 종목, 요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정책 관련해서 그리고 조금 위험한 종목일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잡고 들어간다면은 이런 종목들로 좀 단기적인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조기 대선주 관련주에 대한 전략까지 좀 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장 중에도 이제 맥스마스터님과 좀 함께하고 싶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정보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방송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 QR코드 통해 들어오시면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들, 다양한 투자 이야기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사실상 보니까 4월에는 양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가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극에 달했다 이런 이슈들도 좀 있더라고요. 외국인의 유입이 들어올 때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런 부분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뭐 외국인이 판다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구간에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갈 때 외국인들이 만약에 다시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느냐 이걸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전기업종 이런 이제 업종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 아니면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놓는다고 하시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때 그 이제 주가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은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 지금 뭐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예. 다들 뭐 웬만하면은 있으실 건데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좀 시원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55,000원 구간 여기서 지금 크게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구간은 어차피 계속 박스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서 좀 이제 수량을 좀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이제 대형 종목들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시간 내에 안정적이고 빠른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뭐 나는 대형주가 좀 싫다. 요거 말고 좀 이제 개인들도 좀 붙어주고 기관도 이제 좀 작업을 하는 그런 종목을 좀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이 많죠,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지금 뭐 SK 하이닉스와 불화설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어차피 시장 자체는 외국인이 지금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때 다시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살 만한 종목을 우리가 먼저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먼저 사놓고 기다리면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는 차익 실현을 하고 떠나가면 됩니다. 어떤 종목들을 계속 내가 뭐 20년, 30년 보유할 거 아니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때 내가 조금 쉽게 말해서 먹을 만큼 먹고 차익 실현을 한 뒤에 우리는 손을 털고 나오는 게 맞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구성을 해 놓으시면은 외국인이 수급이 다시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계좌의 수익률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는데요. 11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보면서 좀 가벼운 종목들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인데 좀 특징 섹터 그리고 종목들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특징주 분석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 네.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정치 테마나 이런 종목들 위주도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 뭐 변동이 좀 심해요. 실질적으로 좀 변동이 심한데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대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분들만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오전에 조금 인기가 좀 있었던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이멘티지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요일 날 방송에서 이 종목 전망 괜찮아 보인다. 지금 들어오시면은 전략 잡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전략을 잡아 드린 가격이 16,300원대입니다. 16,300원대. 자, 16,300원대 우리가 잡아 놓고 난 뒤에 아직 한 번도 매수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은 이런 차트 흐름들을 다 소화하면은 꾸준한 상승을 조금 보여줄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움직임 보면서 2만 원대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만 원대나 이런 데 보면서 좀 이제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뭐 지금 SKT 관련해서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 뭐 중국이 조금 관여가 되어 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해킹 악성 코드가 중국이 좀 관여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보안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다시 소화를 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다시 빠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면은 뭐 모니터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단기적으로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 자체에서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4,750원이라 요런 자리들 위치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꾸준히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인스피언이나 이런 종목들 위주도 지금 이제 상승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런 상승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료의 지속성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런 부분들 봤을 때는 보완주는 이런 구간들 안에서 뭐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주가를 보시면은 그냥 딱 보이잖아요. 맞죠? 위아래. 어느 정도 구간에서 내가 평균 단가를 얼마 정도로 맞춰가면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뭐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저 정치 인맥 테마주 이런 걸로 가시는 게 맞고 내가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내가 좀 바빠서 매일 시장을 좀 들여다보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종목들 평균 단가를 조금 조정해 가시면서 조금 이제 시간 투자죠. 기간을 좀 투자를 하고 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조금 이제 시장의 하락 압력을 좀 가했던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오히려 이제 채권 수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표가 되고 난 뒤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6% 정도까지 6%대까지 조금 밀렸다가 다시 밑꼬리를 살짝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뭐 보성 파워텍이나 이런 이제 원전주 중에서 좀 더 가벼운 종목들도 갭을 12% 정도 띄우고 시작을 했지만은 조금 더 치고 가지 못하고 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원전 관련주들 이게 끝났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들은 앞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정책 관련주들 제가 이제 5월에는 정책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5월 정책에 이제 원전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 우리가 이제 뭐 AI 시대다라든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뭐 원전 관련주들, 뭐 에너지 관련주들, 전력 기기 관련주들까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오후장까지는 좀 봐야겠죠. 아마 근데 그렇게 좋은 시장으로 마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이렇게 살짝 눌러줄 때, 조금 할인할 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담아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휴, 휴가를 좀 다녀오면은, 어느 정도 또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시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마스터님 원전 관련주 언급을 해주셔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이 원전 시장 어떤 종목들을 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 봐야 할지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큰 종목, 작은 종목 있는데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 보고 계신지 아무래도 이슈가 나왔는데도 강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모아가면 좀 좋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많죠.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굉장히 이제 많은데 대부분 이제 조금 다른 사업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보고 있지만은 뭐 대형주들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오늘 조금 눌리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담아가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뭐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본다면은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성파워텍 오늘 분명히 이제 갭을 띄우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밀고 가지 못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조선 기저재 관련해서 좀 같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뭐 밸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조선에서도 사용이 되고 배를 만들 때도 사용이 되고 원전을 건설할 때도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피팅 밸브 관련주들 그런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서 뭐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위주도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DTNC라든지 이런 종목들 기본적으로 좀 바닥을 잡아가면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이 들어와 주면은 쉽게 좀 꿈틀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로 보이고 뭐 물론 이제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왜 떨어지느냐 결국에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좀 보여지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움직여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오늘이 뭐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갭을 띄워놓고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뭐 갭을 띄워놓고 약세를 보여주고 이런 이제 이슈가 지금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5월 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차피 그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는 유럽을 나가기 위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발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원전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정책 테마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엮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이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방송에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런 종목들 지금 뭐 거래량들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래도 꾸준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원전 관련주 내가 이때까지 포트에 없고 내가 이제 보유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은 파스통신만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이라든지 대응 방법 그런 것까지 모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뭐 호재가 있음에도 오늘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출렁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선 기자재와 같은 종목, 연결돼 있는 종목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뭐 장중에 또 함께 하시려면 이쪽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장에서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들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살만한 종목 미리 담아보자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4월 많이 힘들어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러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대형주들 위주로 좀 들어와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주들 위주로 보시면은 그 우리가 뭐 기아차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이런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제가 아까 봤을 때도 이 가격대가 뭐 그래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세를 조금 갖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이제 견조한 종목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네,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좀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맞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 지금 이제 또 단기적으로 좀 이슈를 볼 만한 거는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주들을 좀 봐야겠죠,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이제 살펴보면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주가라 지금 지속적으로 SM 차트인데 좀 우리가 악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회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엔터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무풍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관세 영향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뭐 중국에서 다시금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여주는 그런 이제 자리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재료로 좀 활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JYP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시금 하단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엔터 관련주들도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뭐 엔터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원한다 하시면은 제가 종목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런 시장에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 이 시장의 맥과 조금 맞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그 종목은 제가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통신망 내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한알령 기대감에 오늘 뭐 화장품, 의료기기, 엔터 쪽도 좀 밝은 표정 짓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뭐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뭐 체크를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엔터 쪽에서 관련해서 또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엔터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딱 집어주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전략으로 가격 전략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요. 어떤 종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대형 이제 우리가 엔터주들도 괜찮고요. 뭐 이제 뭐 큐브 엔터 같은 종목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 추세를 좀 살려가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뭐 단독 보도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단독 보도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허락을 받는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좀 해줬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었고 일단 이 이슈 자체가 한 3일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금 좀 이제
전략을 이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실질적으로 이게 매수 수준이 좀 될까 봐 좀 조심스럽지만은 좀 보이는 구간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차트를 좀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자, 기본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주가의 특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지나 저항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디 가격대에서 조금 머뭇대던 그런 가격대가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18,000원대 가격대 보시면은 위로 올라올 때는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고, 또 하락을 할 때는 오히려 여기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금 조금 밀릴 때 18,000원 근처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요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어보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차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줄을 이렇게 그으면서 이어보자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 2만 원 가격대만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2만 원대 자리에도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저항을 받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런 자리들 몇 거래일 동안은 계속 여기 가격대 근처에서 움직인 자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딱 잡아놓고, 만약에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당장 갈 것 같아요, 맞죠? 막 갈 것 같으면은 지금 2만 원대 가격대에서 바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밀린다 하면은 18,000원대 매수를 하고, 그럼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19,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전략을 내가 어떻게 짜겠다. 내가 이 종목이 여기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솔직히 개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는 게 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전략을 이렇게 좀 잡아가겠다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전략 대응 방법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무서울 게 없잖아요, 맞죠? 무서울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 잡아가시면서 어느 정도 또 이탈을 하면 손절가도 당연히 잡아야겠죠, 여러분들. 그런 손절가까지 여러분들이 좀 전략 대응을 세우시면서 간다면은 이런 종목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좀 강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막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에서 이제 또다시 제가 이제 추천드린 가격대랑 좀 비슷하게 왔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자리들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는 굉장히 좀 견조한 자리다, 좀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공략을 해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차트 위아래 딱 보이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 큐브 엔터 조금 더 내가 이제 뭐 자세한 전략이나 이런 거 받고 싶다 하시면은, 자,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큐브 엔터에 대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큐브 엔터 의미 있는 자리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함께 전략까지 계속해서 잡아가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5월의 첫날인 만큼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지난밤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의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반도체 좀 쌀 때 모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빅테크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좀 대형주 위주로 모아가는 게 좋을지, 가벼운 종목들을 먼저 봐야 할지도 전략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 모아가는 게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그걸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좀 모아갈 종목들,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지루하잖아요, 맞죠?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매달 얼마씩 좀 적금을 넣듯이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그렇게 좀 저축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중에서 지금은 뭐 HBM 관련주나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눌림을 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는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게 뭐 이런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 과거에 조금 이제 끼가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끼가 있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격대가 지금 정말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대부분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의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맞죠? 작년 뭐 3월 달 아니면은 재작년 3월 달이나 4월 달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들에서 고점이 많이 눌렸으니까 우리가 뭐 공을 떨어뜨리면 어느 정도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짧은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와 줄 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서 종목을 좀 가지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좀 안전하게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이런 거 매달 며칠 날 매달 며칠 날 은행에 적금 넣듯이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보고 싶은 종목은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요게 어느 정도 구간에서 지금 일정 구간에서 계속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가 위아래 등락은 좀 있지만은 이 가격대 지금 가격대 정도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이 종목 또한 지금 보시면은 3분의 1까지 됩니다. 3분의 1까지 하락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폭의 할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조금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 손절가를 잡기도 좀 쉽고. 자, 지금 당장에 뭐 하루 거래량이 솔직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하루에 19,605원이면은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거래량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조금 동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등락 자체가 좀 적어요. 등락 자체가 좀 적은데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조금만 거래량이 붙어줘도 여러분들이 확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가부지수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1년 가까이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 아까 제가 뭐 지지나 저항 이런 거 차트 설명을 같이 해드렸지만은 지금 이 저항대나 이런 지지 구간들, 이 지지 구간들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 하면은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짧게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5만 원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하면은 충분히 더 큰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이제 과거에 조금 끼가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 가온시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있잖아요. 상승을 할 때 거래량들을 보시면은 그 거래량들이 동반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상승을 할 때 거래량들이. 자, 그러면은 이 거래량 여기서 터질 때, 여기서 상승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평균적인 가격을 모아 보면은 아직까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 차트에서 적정 주가는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언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죠?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온칩스의 기본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움직여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이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조금 지루하겠지만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지루하겠지만은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하나 품어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 옥석 가리기 해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휴가 길기 때문에 장중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도 충분합니다.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방송 끝나고도 함께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영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매 캐스터 김하연입니다. 오전 시황 함께 살펴보실까요? 어제 노동절로 하루 쉬고 온 우리 시장, 새로운 한 달의 문을 열었는데요. 전거래일 양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휴장을 앞두고 금융투자와 연기금 또 순매도에 참여한 점이 지수 하방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경우에는 SMIC의 부진한 실적 영향에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밤사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었는데요. 최상무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서해부 총리가 이어받게 됐는데 다음 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컨트롤 타워 리스크가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년 대비 2.1%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징검다리 휴장송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며 오늘 약보합 출발했었는데요. 0.08% 오르며 2,558.6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3% 오르며 722.4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666억 원 팔고 있고 외국인은 1,121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만 홀로 1,31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메이저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401억 원 사고 있고 기관은 270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61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출판, 전기 장비 등은 상승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25% 오르며 18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1.91% 상승하며 8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거의 6%가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면서 거래량 상위 종목에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그룹 방산 계열들이 중남미 방위 사업의 시장의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중동, 또 동남아 등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 나간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한화시스템은 소형 SAR 위성체와 위성 영상, 또 분석 솔루션 등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칠레 공군의 국가우주 프로그램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수출량 잠수화 및 첨단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호위함 등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두산입니다.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전자비지사업부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증권가에서 두산 목표가를 줄상향하자 장 초반 급등했습니다. 특히 북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수익성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두산 10.71% 오른 3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 일정실업입니다.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정실업은 고동주 부회장이 과거 한 전 총리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대표적인 한덕수 대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하며 30% 상승한 41,850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SK텔레콤인데요. 유심해킹 사태 이후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가 신규 가입자 유치를 막은 게 악재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 과학기술통신부는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의 김아연이었습니다. 네, 황금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잘 쉬는 것도 잘 달리기 위한 준비겠죠. 여러분 푹 쉬시고요. 더 좋은 전략으로 연휴가 끝난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속에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모아보면서 참여자로서 어떤 포지션 취하면 좋을지 심도 깊은 고민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연휴가 끝난 날에도 11시에 경제 맥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